라디오 천하. 라디오 천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천하의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영광스런 혁명 전통을 지닌 우수한 민족으로 무한한 자긍심을 안고 살아가는 중국 조선족. 조선족은 중국에서 150여 년의 역사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의 일개 소수민족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보해왔습니다. 그동안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 삼성을 전통적인 거주지역으로 지켜오며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를 비교적 완벽하게 보존해왔을 뿐만 아니라 중국 사회 주류 문화와의 접변 속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문화를 창출하고 민족 공동체의 연대와 결속을 다져온 우리 민족입니다. 하지만 중한 수교가 건립되고 시장경제 체제의 본격적인 도입을 맞으며 조선족 인구의 대이동으로 전통적인 거주지가 위축되고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조선족 전통사회는 엄청난 충격으로 곤혹을 겪어왔습니다. 따라서 조선족 사회의 새로운 판도 변화를 형성했는데요. 민족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며 발전을 도모하자면 현존하는 조선족 사회 발전의 문제점들을 찾아보고 그 해결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디오 천하 오늘의 공감 토론방에서는 중앙민족대학 민족학과 사회학 학원 박사생 지도교사이시며 중앙민족대학 한국문화연구소 소장이며 중국 조선민족사 학회 명예회장이신 황유복 교수님을 모시고 담론해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께서는 최근에도 우리 조선족 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 활동으로 바삐 보내고 계신다면서요? 네, 제가 최근 3년 동안은 이 조선족 사회에 현존하는 이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3년 전에 조선민족발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국가민정부의 인가를 받고 등록을 한 그런 이제 2급 단체죠. 네. 이제 제가 원래 조선민족사학회 회장이었는데 네. 이제 그걸 2013년에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넘겨주고 네. 이제 그 만든 것이 조선민족발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발전위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 3년 동안 한 그 일을 하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하에 있는 그 모우수 사막에서 나무를 심습니다. 아, 그래요? 예, 나무를 심는 그 원인은 물론 이제 중국의 그 환경 보호가 1차적인 목표고, 그 다음에 왜 그걸 선정하느냐 하면 조선족들이 개혁개방 이후에 한국으로 몰려가고 또 이제 대도시에서 한국 회사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많은 그 중국의 여러 민족들이 조선족에 대한 시각이 네. 상당히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중국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 발전하려고 한다면 그러한 시각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이 나무를 심는, 사막을 개조하고 나무를 심는 일은 우리 중국의 모든 민족이 해야 될 일이고 또 네. 세계적으로 전 인류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선정해서 우리가 지금 심고 있는데 거기서 한 800모 정도 되는 사막을 우리가 맡아서 지금 거의 나무를 다 심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나무 심는 걸 계기로 해가지고 국가 그 임업총국에서 그 지역을 국가 사막공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큰 비석이 세워졌는데 예. 이 그 주체가 중국 조선민족발전위원회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하에 가면 우리가 이제 지난해 그 행사를 할 때 자치구 영도들도 오시고 네. 언천시 영도들도 오시고 이제 그 현지 영도를 해가지고 그때 상당히 크게 돼 있고 그 자치구 뭐 이 텔레비전 방송이나 다 방송되기 때문에 영하에 가면 조선족 하면 이렇게 합니다. 네. 아주 참 자질이 높은 민족이다. 왜? 민족의 이름으로 와서 남신 건 조선족밖에 없다 그겁니다. 그래요. 상당히 평가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첫 일을 한 거고 네. 우리가 계속 심으면 금년에도 이제 9월에 가서 심게 됩니다. 그래요. 예, 매년마다 이제 2년 동안 심었고 이제 3년째 우리가 금년에 갈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 일이 조선민족의 그 현존하는 문제 가운데 문화가 지금 조선족 문화가 위축되고 있잖아요. 예. 작가들이 잡지에 작품을 발표해봤자 온고료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 어떤 상당히 뭐 쓰고 싶은 그런 그 충동이 적어지는 거. 예. 그 다음에 발표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책을 내려 하면 자기가 돈을 이제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내야 그 책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작가들이 점점 글 쓰는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발전위원회에서 두 번째 일로 매년마다 이제 조선족 작가들이 작품집을 2권씩 내주는 거로. 네. 그래서 이제 책을 선정하는 거는 이제 연변 작가협회에서 책임지고 우리는 이제 출판만 책임져 주는 거로. 예.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4권이 나왔고요. 금년에 우리가 2권을 더 내면 이제 6권이 나옵니다. 3년 동안. 이거는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무 심는 것 같이 계속 해 나갈 일. 세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 발전위원회를 만든 목표도 그겁니다. 조선족 교육이 지금 상당히 문제입니다. 예. 이 동북 삼성의 우리 전통 거주 지역에서 학교들이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국가에서 소수민족 교육에 관한 지원금이 많기 때문에 학교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학생이 없습니다. 학생들 어디 가는가 다 관내 큰 도시로 들어갔어. 부모들 따라서. 예. 그럼 거기 가가지고 애들이 중국이 9년 의무 교육제이기 때문에 초중까지는 호구가 없어도 다닐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고중부터는 안 돼요. 중국 그 교육부 규정에서 고중은 자기가 호적이 어디에 있으면 어디로 돌아가서 배워야 됩니다. 예. 이렇게 될 때 지금 북경 같은 데 한 10만 명 조선족이 사는데 그 가운데 호적이 있는 거는 2만 몇천 명이 됩니다. 네. 그럼 한 70% 이상이 호적이 없이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애가 초중을 졸업하면 애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 되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돌아오면 이 자기들이 그 경제내원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럼 계속 거기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가까운 친척집이 있으면 보내지만은 네. 없는 사람들은 힘든 거죠. 그 상해에서 제가 이제 여러 번 부딪힌 일인데 거기서 이제 뭐 작은 식당이나 하거나 그런 집의 사람들이 돌아오면 이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밥통이 끊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애들이 그대로 방치합니다. 초중을 졸업하고 이제 거기서 놀아요. 놀다가 걔들이 어디로 가면 한국을 갑니다. 예. 한국 가면 초중 졸업한 애들이 한국 가서 뭘 하겠습니까? 막노동을 하죠. 모르니까 이 대림동 같은 데 조선족들이 많이 모여 사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예. 이제 거기 얹혀 살다가 술 먹고 뭐 마장 놀고 이런 짓 하다가 돈 없으면 가서 훔치기도 하고 강도질하고 한국 매체들이 그런 걸 자꾸 보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선족의 위상이 한국에서 상당히 자꾸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중국에서 떨어지고 한국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조선족 교육을 민족 교육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그걸 갖고 상당히 고심하다가 3년 전부터 제가 이제 구상한 바가 있어서 이제 지난해 이제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우리가 공주대학을 선정. 왜 공주대학이냐? 한국 정부가 제외 동포 교육을 공주대학에 줬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국가에서 많이 공주대학을 지원합니다. 돈을. 그래요. 그럼 이제 그런 관계 때문에 제가 이제 1차적으로 지난 9월 달에 공주대학의 책임자를 초청을 해서 동북 3등 이제 심양고중, 장춘고중, 할빈고중, 길림고중 4개 고중을 돌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돌아갔는데 그때 제가 부탁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금년 2월 달에 제가 이 몇 개 고중의 교장들을 모시고 공주대학을 방문했습니다. 예. 내가 공주대학에 해서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공무원들이 외국 나가는 건 상당히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비를 니들이 대라. 공주대학에서 경비를 전부 네. 대고 이제 저까지 해서 5명이 갔죠. 가가지고 공주대학을 협상한 것이 우리가 보낸 이 조선족 학생들 모두 받는다. 그 대학에서 받는 거예요. 받는데 관건은 이제 외국에 공부하면 학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학비를 갖고 이제 얘기했는데 학비는 매년마다 조금씩 틀리지만은 네. 금년에 우리가 추천한 애들 받을 때 학비를 75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75만 원이면 이제 중국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가 하면 3,000원 조금 넘는 돈입니다. 예. 그럼 중국에서 대학들 우리 대학 같은 데 최저가 6,000원입니다. 한 학기. 근데 거기는 3,000원이거든. 절반 가격보다인데.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가정도 거기 보낼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경우도 더 어려울 때는
발전위원회가 그 다 책임져서 애들 네. 그 대주는 거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그래서 그쪽하고 협상을 마치고 교장 선생님 돌아오시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제가 이제 조선민족 발전위원회 이제 4명의 책임자들 이제 같이 5명이 공주대학 가서 우리가 이제 그 대도시 애들을 초중을 졸업하고 이제 한 애들을 모아가지고 이 4개 고중에 보내서 이제 그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집중 교육을 해서 보낼 때 그쪽에서 이제 말했던 그 싼 그 이 학비나 이 생활 뭐 이런데 지원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게끔 이제 그걸 협의를 마쳤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대도시에 나와 있는 애들이 그 조선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여름 방학에 우리가 이제 한 달 정도 애들을 묶어서 보내면 거기서 이제 언어 교육을 시키고 반날은 언어 교육, 반날은 이제 애들 관광시키고 하는 걸로 해서. 왜 그런가 하면 애들이 이 초중 애들도 있고 이제 뭐 그런데 애들이 너무 이제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관광도 시키고 이제 안목도 넓히면서 공부도 해야 된다. 그래서 한 달씩 하는 거로 우리가 협상을 마쳤습니다. 4월 달에 일고 이제 한 석주일 전에 제가 발전위원회 그 비서장 데리고 이 4개 중학교를 돌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대도시 애들 조직해 보면 이 학교들이 다 받는다. 이제 그걸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험 쳐가지고 중국에 대학 못 가는 애들은 우리가 다 책임지고 한국에 이제 보낸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목표는 뭔가 하면 조선족 학생들은 모두가 대학을 갈 수 있게끔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준다. 예. 물론 이제 그렇게 해도 뭐 개별적으로 안 가는 애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사실 우리 저 앞에서 사회자님 얘기했지만은 조선족들이 그 56년에 그 초중교육을 보급합니다. 예. 그 다음에 58년에 우리가 유일하게 중국에서 고중교육을 보급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문화혁명을 거치고 지금 이제 개혁을 거치면서 이 민족 대이동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깨졌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더 높은 차원에서 대학을 보급시킨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다 대학을 다닐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주자, 그거죠. 정말 지금까지 한 일이, 최근에 한 일이 이런 일들입니다. 예. 우리 조선족 사회를 위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네, 방금 앞에서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제 오늘은 교수님을 모시고 조선족 사회 발전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찾아보고요. 그 해결책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요즘 중국의 조선족을 거론하면서 뭐 각 격변기의 조선족 사회라는 말을 참 많이 입에 담는 것 같은데요. 네, 개혁개방 정책이 출범되면서 지난 30여 년 동안 전반 중국 사회 변화도 엄청 컸지만 인구의 해내외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할 때 중국 조선족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그 가히 곤혹을 불러올 것만큼 그 충격이 크지 않습니까? 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 구도를 달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조선족인데요. 이런 조선족의 발전에서 어떤 문제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2011년인가 그 한번 그 어디에서 발표한 것 같은데 그 5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인구의 그 급속한 그 감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핵심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그 한중 수교가 된 후에 1992년에서부터 99년까지 이 통계를 보면 조선족이 한국으로 시집간 여성들이 한 5만 명이 넘습니다. 그건 6만 명, 6만 명에 이제 육박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92만 명까지 됐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183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조선족들이. 그런데 그 가운데 결혼 정년기의 여성들이 많은 건 아닙니다. 다 해봤자 15만 명 정도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 거의 6만 명이 시집 갔다면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시집 가버린 거죠. 그러면 그 당시 90년대 당시에 농촌 총각은 거의 장가를 못 갑니다. 전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때 우리 그 대응책이 뭐냐면 이 기술교육 대학을 만들어서
농촌에 이제 남아있는 총각들에게 이제 대부분 다 고중은 졸업했거든요. 예. 불러다가 이제 기술 교육을 시켜가지고 돈 벌게 한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이제 개혁인데 그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실현을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후에 보니까 그걸 실현하더라도 안 되는 게 농촌 총각들이 촌에가 다 떠나고 없으니까 또 자기들도 농촌 다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려서 대도시로 안 들어오면 뭐 어떻게 해서라도 한국 하여튼 외국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문제가 그 90년에서 2000년까지를 계산해 보면 거의 출생 인구가 거의 60%가 줄어듭니다. 예. 절반 이상이 줄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인들이 나이 많아가 우리 같은 사람이 70여 넘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었다. 그래서 인구가 하면서 이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애들이 안 태어난다면 그건 문제예요. 민족의 하나의 나무라고 했을 때 그건 뿌리가 잘린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애들이 안 자라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인구 회생책인데 그게 그때 90년대 제가 그 연변 자치주 경제 사회 발전 고문을 위촉받았습니다. 그때 네. 김진길 주장하고 그때 그 수지가 그 한족이었는데 뭐 그때 와서 이제 받고 그 인구 문제 때문에 제가 한 3번 여기 자치주사하는 정도들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때 여러 가지로 제가 제의를 했는데 지금은 연변의 그 출생 인구가 이전보다는 2000년 후반기에 들어와서 회생이 되고 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2번째 애를 낳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그 얘기인데 하여튼 어떻게 해든지 조선족 인구가 출생 인구를 증가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이제 그 2번째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하나만 낳으라 하다 이제 두 사람까지 낳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이제 점점 이제 그 많이 넣을 수 있어야 이제 그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2번째 문제는 우리가 이제 농촌의 그 해체 문제인데 그 사실 우리가 150년이 넘는 그런 역사에서 동북 지역의 수정 개발은 거의 조선족이 담당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1958년 이전까지는 동북의 모든 수전은 조선족이 개발했습니다. 58년 이후는 이제 한족들도 많이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좋은 땅들, 수전이 개발됐다는 말은 동북 지역의 아주 좋은 땅을 우리가 다 점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걸 다 버리고 지금 도시로 가고 이제 외국으로 나가고 이제 나가기 때문에 농촌들이 텅텅 빕니다. 그럼 그 땅들이 이제 다른 민족 손으로 다 넘어가 버려요. 이렇게 됐을 때 사실 우리가 이제 장기적 안목에 봤을 때는 땅이 상당히 소중합니다. 그럼요. 왜 그러냐면 사회가 발전할수록 땅의 가격은 어느 지역이든 땅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게 하나고 하나는 앞으로 사회가 어떤 형태로 발전하든지 사람이 먹는 거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다 먹어야 됩니다. 예. 그게 어디냐 농촌 그 땅에서 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전략적인 안목에 봤을 때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그걸 다 포기해 버립니다. 포기했을 때 그리고 지금은 또 국가에서 농촌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무당으로 보상금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땅을 팔 때는 그보다 훨씬 싸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큰 손해를 봤는데 하여튼 농촌이 비어간다는 거. 지금도 이제 돌아보면 전부 노인들만 거주하고 젊은 사람들이 떠난 상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도시에 가서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참 그 도시에서 밑바닥 생활하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가 그 땅을 이용해서 우리가 돈 버는 것이 훨씬 더 이제 그 장기성이 있는데도 우리가 그걸 못 하고 있어. 이게 이제 2번째 이제 문제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가 그 이 교육 문제입니다. 예. 교육 문제는 이제 그 옛날에는 촌마다 우리 소학교가 다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초중이 있고 그다음 현에 이제 고중이 있고 이런 거로 해서 민족 교육 그 시스템이 가장 잘 짜인 것이 조선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중을 빨리 보급했고 고중은 유일하게 중국에서 보급했던 민족으로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제 떠났기 때문에 네. 그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학교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촌의 이제 소학은 다 없어지고 이제는 뭐 향이나
그 현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가 한두 개 정도 남고 이런 상황이고, 이 학교들이 지금 점점 줄어듭니다. 학생 내원이 적기 때문에 예. 그 점점 무너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민족 교육에서는 상당히 큰 어떤 문제죠. 이걸 이제 앞에서 이제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런 쪽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 얘기고, 이게 이제 하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그 우리 그 경제인들이 사실상 우리가 그 개혁 개방하면서 조선족 농촌에서 이제 도시로 흘러들어가면서 시작한 것이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김치 장사가 제일 최초입니다. 그게 이제 80년대는 거의 그런 형태로 되어서 김치 장사에서 돈을 조금 벌면 예. 그 돈으로 이제 작은 식당을 만들고, 그 식당이 좀 커지면 거기에 이제 뭐 그 식당 주인은 그대로 한다더라도 그 아들 되거나 하는 젊은 애들은 이제 여행 사업을 하거나 다른 이제 쪽으로 이제 발전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80년대는 거의 이제 자본 축적 기간입니다. 예. 그리고 90년대에 와서 조선족 기업들이 그 이제 한국과 속에는 한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청도나 이 산동반도나 그 심천,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해 같은데 그 한국 기업들은 조선족이 그리 많이 몰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의 중청은 전부 조선족들이 맡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제 그 조선족들이 그 이 제조업이나 기타 그 산업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한국인들에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90년대 말에 일어난 그 IMF나 2000년대 말에 이제 일어난 그 국제 금융 위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경제로 어려워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중국의 사업을 접어버리고 돌아간 상황. 예. 그럼 조선족들이 지금 남아서 하고 있는데, 막 이런 것들이 이 중국 조선족 그 경제인들이 그 성장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본 축적에서 이제 성장. 그리고 2000년에 들어와서 우리가 기본상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그런 네.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기업인들이 그 문제점이라면 우리가 어떤 그 전통적인 그런 제조업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국제금융위기 때문에 이제 수출이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건 우리가 이제 그 문화산업이나 그 온라인 사업이나 혹은 이제 하이테크 산업 이쪽으로 이제 그 돌아서라 이거죠. 네. 중국말로 하면转向이라고 하는데, 그래요. 네. 지금 이런 것들이 아직도 지금 서서히 되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게 이제 기업인들이 그 상황, 그리고 이제 그 이 마지막으로 우리 조선족 문화를 이제 걱정합니다. 네. 흩어지면서 교육이 붕괴되면서 우리 말이 이 젊은 세대들이 그 대도시로 들어가서 우리 말을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뭔가 하면 조선족 신문이나 잡지나 책들을 읽는 사람이 적어집니다. 그래요. 남아있는 사람들 이제 노인들이나 조금 보고, 네. 예, 그런 뭐 연명 같은 일 아직도 문제가 안 되지만은 이 작가적이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를,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거는 조선족이 하나의 그 민족으로서 계속 존재한다면 새로운 이 시기에 맞는 우리 조선족 문화를 창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 조선족 어디 가서 살든지 세계 어디에 살든지 그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원하는 거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조선족 새로운 문화의 창출에 그 항공모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제 강연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새로운 조선 문화를, 그러니까 전통을 개성해서 현대에 맞는 조선족 문화를 우리가 이제 창출을 하고 그걸 조선족 사회에 이제 공유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렇게 해야 이 조선족들이 자기 민족으로서 계속 생존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중국 민족 잡지에 그 칼럼 부탁을 받고 권도 칼럼에 제가 그걸 제출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제 그런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예. 거기 얘기가 우리의 그 문화 전통이나 우리의 그 역사라는 거는, 조선족의 역사라는 거는 우리 조선민족 공동체의 그 성원들이 공동 기억입니다. 네. 근데 그걸 이제 문화가 소실되면서 그걸 자꾸 잊어가는 거예요. 잊어갔을 때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거, 조선족이 뭐냐 하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대답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개인에 비유한다면 한 사람이 그 기억 상실증을 앓게 된다든지 뭐
어떤 사고로 이제 됐다는가, 혹은 이제 이제 병으로 어떻게 해서 기억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네.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걸 모릅니다. 그 사람은. 자기 과거의 모든 기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그럼 하나의 민족이 자기 민족의 역사를 완전히 잊어버렸을 때 그 민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그 문화를 계속 우리의 모든 민족 구성원들이 네. 공유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이게 우리 앞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족 교육을 우리가 생각하고, 제가 최근에 한 일은 우리 민족 애들이 모두가 대학까지 다닐 수 있게끔 해주는 것. 네. 이렇게 했을 때 민족 문화도 우리가 계속 개성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조선족 사회와 그 문화의 정체성 문제도 참 많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슈가 되잖아요, 지금. 예, 예. 예. 근데 조선족의 그 정체성이나 혹은 문화의 정체성에 관해서 상당히 이제 학자들 사이에 뭐 이렇고 저렇고 이제 많이 되는데, 저는 그 토론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 중국 조선족 그 학자들 사이에 진행되는 거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문화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럼 문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문화를 얘기할 때 그게 맞을 수가 없죠. 그래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화의 정체성이라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1987년, 88년, 89년까지 제가 이제 미국 하버드 대학 교환 교수를 할 때, 그가 그때 가서 연구한 테마가 바로 조선족의 정체성과 조선족 문화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네. 정체성이라는 말이 80년대는 아직 중국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 내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그런 이제 학문에 대한 그걸 이제 거기서 배우게 되고 다시 그걸 응용해서 조선족에 이제 그걸 연구하게 됐는데, 조선족이라는 건 이제 국가 정체성은 우리는 이제 조선이나 한국하고 완전히 다르고, 우리 국가 정체성은 중국입니다. 예.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 중국의 시민권이 자지요. 그러니까 중국 국민들이죠. 그럼요. 그리고 민족으로 말했을 때, 뭐 이렇게 되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기 그런데, 민족이라는 말 자체가 유럽에서 만든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 동양권에서 사용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네. 유럽에서 만들 때 그 민족이란 말에는 그런 이제 전통 문화나 그 다음에 국가 주권, 그러니까 네. 어느 나라 사람인가 이게 같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유럽은 한 개 민족이 한 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 다민족 국가에 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60년대 초부터 세계 학계에서 새로운 이제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네. 민족 그룹이라는 이제 민족 그룹이라는 이제 말을 만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민족입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민족 그룹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조선이나 한국이나 해외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하나의 민족으로 될 수 있고, 예. 현재 유럽에서 사는 민족이란 말을 우리가 그게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뭐 그걸 갖고 여기서 이제 학문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우리가 중국의 소수민족으로서의 조선족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상은 우리 문화는 중국 문화의 한 개의 부분으로서의 조선족 문화라 그거죠. 네. 우리의 뿌리는 물론 이제 조선이나 한국의 뿌리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새로운 정치 환경과 자연 환경에서 조선족 문화를 새로 창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고, 그럼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창출해 나가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창출했는데 부모들 세대가 창출한 그대로 우리가 개성한다,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후대들이 그걸 접수를 못합니다. 예. 그 옛날 아주 낡아 빠진 거. 그러니까 그럼 우리 젊은이들이 접수할 현대에 맞게끔, 세계화 시대에 맞게끔 우리 문화를 계속 창출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가운데서 농촌의 예. 땅 문제, 예. 사람은 참 땅에 의해 살아가는 생명체지 않습니까? 근데 예. 조선족 사회 발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점이 되고 있는 바로 조선족의 농촌 문제. 예. 이제는 뭐 밭일을 하는 조선족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예. 예전 비해 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조선족의 농촌 경제를 살릴 수 있고 또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시급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상당히 어려운 것이, 한국에 나갔거나 대도시 간 농민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그거는
어떤 우리가 뭐 글을 잘 써가지고 글을 보고 돌아올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럼 그 사람들이 고향에 와서 농촌에서 돈을 벌 수 있게끔 우리가 조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상당히 이제 그 중국의 이제 지방 정부나 혹은 이제 중국의 총체적인 정책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 노력과 합의가 돼야 가능한데 그게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도 한국에 가서 어렵게 돈 벌어가지고 돌아와서 지금 자기 땅을 찾는 농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한족들하고 이제 싸워가지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정부에 의뢰해서 찾아오는 경우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땅을 상당히 많이 모아가지고 예. 이제 그 농장식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래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그 미래적 시각을 가진 농민들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권장을 해줘야 돼요. 네. 예,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중국도 개발되면서 이제 다 알다시피 이 흑룡강성이나 이 요령성이 지금 중국의 그 GDP가 가장 낮은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무슨 말이나 하면 관내에 이제 모든 성들이 이 경제 발전이 빠른데 우리는 늦어졌다는 그 얘기인데. 연애 취급이 많이 떨어지죠. 많이 떨어지는데 그것도 우리가 서장보다도 낫다 하면 그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예. 여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내냐 하면 그게 뭔가 하면 동북 지역은 전통적인 농업 지역입니다. 네. 50년대 우리가 해방돼서 소련의 지원으로서 우리가 동북 지역이 중공업 지역으로 변합니다. 할빈, 심양, 그리고 장초는 이제 뭐 자동차 산업하고 이제 뭐 영화 산업 이런 것들 중심으로 했지만 이 동북의 큰 도시들이 사실은 중공업 도시로 했는데 개혁 개방하면서 이 국영 중공업들이 다 쇠락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동북이 어렵게 됐는데 그 말에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주강 삼각주나 양자간 삼각주 가보면 그 지역은 땅들이 전부 오염됐습니다. 중금속 네. 오염 뭐 그러게 돼서 그 지역의 농업은 거기에서 나는 그 음식을 앞으로는 먹을 사람이 없어져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이 중금속이 너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신체에 상당히 나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앞으로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찾는 것이 청정 그 농산품, 네. 깨끗한 농산품. 그럼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경제 발전이 늦어졌다는 건 우리 동북의 토지가 네. 오염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농업을 한다는 건 상당히 장래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 영안에서 왔는데 거기 소개를 들었는데 그 향수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향수쌀이요? 예. 어, 향수쌀이 5원에 한 근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100원에 한 근으로 올라갔어요. 100원에 한 근. 유기농 쌀 맞는 거죠? 그만큼 더 예, 그거는 이제 물론 이제 그 향수 그 지역의 네. 그 지형 특징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경박호가 이제 그 옛날에 화산 분출할 때 네. 이 용암들이 이렇게 땅에 이렇게 펴져져 있죠. 아, 그럼 그 위에 그 화산재가 앉아서 지금 한 40cm에서 60cm 정도 이제 흙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논을 푼 겁니다. 우리 조선족들이. 근데 그 땅이 넓진 않아요. 그게 한 12만 亩 정도 될 겁니다. 네. 근데 그걸 갖고 있는 거는 이제 향수촌하고 강서촌하고 그 다음에 요 세계촌만 거기에서 그 지역을 지나면 아래 안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낮에 태양열을 받으면 그 아래 그 안반이 있잖아요. 네. 그 돌들이 그 열을 흡수했다가 밤에 그걸 방출을 합니다. 아, 근데 전부가 흙일 때는 열을 흡수해서 아래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게 없죠. 그러면 밤에 열을 방출을 하게 되면 벼들이 잘 자라게 되는 거죠. 네.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안반에 그 용하면은 그 이제 사람들이 몸에 필요한 어떤 그 이 희유 금속들이 많이 있고 네. 그 다음에 거기 나는 쌀이 세계 모든 쌀 가운데 이제 그 칼슘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상당히 큰 그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은 중국인들이 한 큰 회사가 그 땅 전체를 다 사버렸습니다. 아, 그래서 걔들이 이제
회사식으로 그걸 하는데 네. 갑자기 이제 값을 100원으로 이제 올렸다는 거예요. 그 이제 중국의 이제 그 쌀 브랜드로 이제 우리가 술 하면 모타이주를 얘기하죠. 예. 쌀 하면 이제 향수 쌀이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네. 그러면서 5원짜리를 100원으로 지금 올렸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뭐냐? 만약 우리 그게 다 조선족 농촌이거든. 조선족의 이 원견이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을에 가서 그 한국에 가서 돈 벌어 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그걸 그렇게 하면 네. 그 얼마나 그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1년의 수익이 100억을 넘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선족이 못하고 이제 한족 사람들이 이걸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의 그 유명 브랜드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네. 쌀로서는 1위입니다. 그게. 아, 그래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100원으로 올라간 겁니다. 네. 그러면 그게 쌀이 뭐 대량으로 생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앞으로 못 먹죠. 전부 아주 돈 있는 부자들이 그걸 사 먹게 되는 거죠. 그래요. 좀 예. 안타깝습니다. 또 소식을 안타깝죠. 들으면서. 근데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조선족의 인구 마이너스 성장 문제. 예. 예전에 비해 조금은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뭐 두 번째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정책이 안 내려져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또 안 낳는 요즘 젊은 사람들 많습니다. 적게 낳고 예. 뭐 귀하게 키운다. 예. 근데 이렇게 뭐 인구 장성 문제를 우리 해결하려면 뭐 국가에서 나아라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떤 해결책은 따로 없을까요? 그게 이제 제가 보건대는 일단은 우리가 그 과거에 기형적으로 90년대에 그 갑자기 출생 인구가 없어지는 거는 네. 한국으로 많이 시집 갔기 때문에 그러고 그게 이제 2000년대 와서는 그게 점점 적어집니다. 예. 지금 개별적으로 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시집한 가봤자 그 중국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고생하는 거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의 경제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내가 한국에 시집 가려는 처녀들이 지금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중국에서 이제 발붙이고 여기서 결혼해서 애를 낳는 때 물론 이제 이 돈을 많이 못 버는 집에서는 거의 하나만 놓고 네. 많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돈이 있는 집에서는 이제 둘, 셋까지 낳습니다. 거의 다. 뭐 이렇게 되고 한데 저는 연변 자치주의 경우는 이제 둘까지 낳을 수 있잖아요. 네, 농촌에 있는 예, 조선족 예. 분들이면 거기에 3명까지 이제 어떤 그 정책적인 예. 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 걔들이 두 번째 애가 태어나서 이무교육기다는 네. 모든 이제 그 학비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데 걔들이 고중을 가고 대학 갈 때는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인구 부흥을 위한 어떤 이제 그 지원금이 필요한 겁니다. 네. 연면 자치주는 가능해요. 근데 기타 지역은 지금 상당히 어렵죠. 그러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연변 지역에 일단은 태어난 애들이 많아질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고 이제 도시로 진출한 사람들은 지금 점점 돈을 벌기 때문에 일단 돈 벌면 두 번째에 다 낳습니다. 그래요. 누구도 예. 예.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만 낳는다는 거 뭐 하나 낳아가지고 잘 키운다 그것도 말이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 인구가 너무 적어지면 또 문제이기 때문에 될수록 지금은 연면 같은데 이제 아마 앞으로 이제 새로운 정책이 나올 거예요. 이제 중국 전체가 둘을 낳기 때문에 네. 연변은 셋을 낳을 수 있게 그렇게 정책이 변해져야 될 겁니다. 그래요. 예. 네, 앞에서 또 조선족 기업의 그 문제점도 많이 짚어주셨는데요. 그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따져보자면 이 조선족 기업들이 2000년 후반기부터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네, 왜 그러냐면 대부분 한국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요. 여기서 만들어서 한국으로 수출하던 그런 회사들이거든요. 예를 네. 든다면 우리 청도나 연태 같은 데 가보면 여기서 김치를 만들어서 한국으로 수출한 경우 많았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이제 먹는 거는 먹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김치 수출은 별로 이제 타격을 안 받지만은 네. 기타 신발이나 다른 이제 이 생활용품들은 네, 상당히 이제 수출이 막힙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광주 지역에 과거에 가장 많았던 그 업종이 가방 생산이죠. 예, 그게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조선족들이 많이 거기에 참여를 했죠. 근데 그게 세계적인 그 금융 위기 때문에 이게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어려워진 거죠.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는데 하여튼 수출과 관련되면 다 이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몇 년 전부터 국내 그 내수 시장을
키우는 거로 목표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이제 조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국 시장을 노리는 그런 이제 상품으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좀 싸게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중국 시장을 주요 목표로 하고 물론 이제 국제시장으로 갔으면 더 좋고 이제 그렇게 자기 그 생산에 관한 조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 상업 있잖아요. 네, 전자상업. 온라인에 상당히 지금 중국에서 상당히 발전하잖아요. 지금 마윈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대부자가 되는데 이런 쪽에 우리가 이제 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건 이제 그 지난번에 할빈에 갔다가 그 만났는데 온라인 그 농산품을 판매하는데 그 중국 전체로 하는데 참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하는 장사는 그 지역만 하지만은 온라인은 뭐 그게 어디 있든지 관계없이 범위가 커지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우리가 빨리 이제 그 우리 목표를 돌려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기업인들과 에게 강연할 때 상당히 이제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속 이 전자 제품 같은 거 하이테크 산업에 관련되는 거는 그건 앞으로도 계속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문화산업 문화산업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리고 이제 중한 FTA가 지난해부터 이제 그 발효가 됐지 않습니까? 그 자유무역 협정 이걸 우리가 조선족들이 빨리 응용했는데 그걸 못 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 쪽의 언어를 다 알기 때문에 그 중한 간의 어떤 그 생산품의 교류라든가 이제 쉽게 말하면 무역이라든가 혹은 그 무역을 통해서 제3국으로 가는 거.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한국은 이 유럽과 미국과 그다음에 이제 그 호주나 하여튼 한국은 일본을 제외하고 모든 경제가 발달한 지역과 그 자유무역 협정이 다 체결되어 있어요. 근데 중국은 지난해 한국하고 호주하고밖에 두 개밖에 안 돼 있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자기 제품을 유럽으로 보내고 미국으로 보내야 할 때 상당히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 높은 관세를 내야 되고 하는 거. 그럼 한국과 합작해서 한국은 이제 그쪽가 되기 때문에 나갔을 때는 상당히 쉽게 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관세가 없어질 수 있는 게 있죠. 그럼 우리가 빨리 손을 써서 예를 들어 내가 그걸 안 하더라도 중국의 큰 회사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제품을 한국과 연결시켜서 한국의 브랜드를 붙여서 보내고 하면 그러면 중국 업체도 상당히 좋아하지. 근데 이런 중개 자금만 해도 조선족 기업인들이 살아남습니다. 근데 이걸 못 하고 있어요 아직도.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완한다면 조선족 기업인들도 좀 더 크지 빨리 커질 수 있는 거죠. 조선족도 전반 조선족 사회를 더 잘 이끌어 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일단은 기업인들이 돈을 벌어야 조선족 사회 발전을 위한 어떤 이제 경제적인 담보가 된다는 그 얘기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선족 네트워크의 구축으로 이제 세계 속에 중국 조선족으로 거듭나야 하는 우리 민족입니다. 또 우리 민족으로 되자면 이상의 문제점들을 잘 대처해 나가는 우리의 저력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민족 공동체를 위하는 유익한 일들로 항상 바삐 다니고 있는 우리 교수님, 또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세계적인 글로벌화와 무한 경쟁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능동적으로 사회 격변기에 나타나는 일련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가 하는 것은 중국 조선족의 이미지 정립에서 준엄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족의 생활 공간은 이미 세계화됐습니다. 도시화와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새로운 조선족 공동체 형성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조선족 사회의 반도를 수용하며 어디서 살아가든 중국 조선족의 자부감, 조선족의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확신은 우리의 민족 언어와 전통 문화, 역사를 지켜가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지켜갈 때만이 가능합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며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조선족 공동체 특징으로 주어질 때 조선족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변화를 수용하며 새로운 미래를 구상한다면 세계 속의 중국 조선족의 위상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프로기획의 김옥화, 제작의 리호,
진행의 최명옥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